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0일자 66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방문하고 강의도 하나 하고 하는 바람에 3주 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참석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못 뵌 분들도 다음 기회에 비슷한 기회를 만들면 그때 같이 뵙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L 보실까요? 예, CL입니다. CL, 롤오버하고 나서 바로 이틀 후에 여기 떨어지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떨어졌었죠. 11월 21일 날. 그리고 다시 올라왔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81.90선과 76.98선 여기에서 저항받고 지지받았었고요. 11월 23일. 그리고 나서 더 빠졌다가 28일부터 다시 치고 올라갔었죠. 이때도 역시 중국 제로 코비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페크 관련 이야기가 12월 2일 이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빠져내려갔죠. 매크로스코픽하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다운트렌드 채널에 저항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81.90 라인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다 됐지만 여기서 더블로 다운트렌드 채널에 어퍼 리밋에 닿았고, 그리고 이 위에서 오는 이 다운트렌드 라인, 이 다운트렌드 라인 있죠? 이 다운트렌드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오는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서 세 개 트리플 저항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트리플 저항 받아서 쭉쭉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 다운트렌드 라인이 있었죠? 여기 다운트렌드 라인이 여기서는 비록 깨졌지만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12월 8일, 12월 6일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12월 8일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결국은 더 빠졌죠. 일시적으로 12월 8일에 오른 이유는 미국 내에 파이프라인이 리크가 있다고 해서 공급에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CL 미국 웨스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터미디에이트 죄송합니다.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가 보시면 이 차트가 CL하고 브렌트하고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 그 이전에 11월 28일부터 갑자기 쭉쭉 치솟아서 스프레드가 조금 작아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있었던 이 스프레드 움직임은 브렌트 롤오버로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브렌트 롤오버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많이 치솟았죠. 여기서 브렌트 롤오버를 하는 경우 매월 말일에는 이렇게 5달러까지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시즈널리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2월 28일부터 29일에 더 많이 치솟았다가 다시 치솟은 이 부분에서 브렌트는 떨어지는데 CL은 파이프라인 리키니스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 차이가 점점 더 올라갔다가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에는 다시 5달러대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그 유럽 오일하고 미국 오일의 어떤 뉴스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다운트렌드 채널에 여기에서 저항 받고 내려와서 계속 빠지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왜냐면은 전쟁 이후에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죠. 매일 6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전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트렌드,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스 레벨은 사실 그렇게 스트롱해 보이지 않죠. 여기 올라가는 중간이니까. 근데 얘는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얘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오면 아직도 거의 10달러 차이가 있으니까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일단은 프라이스 레벨을 그려놓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들은 이제 쓸모가 없죠.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뭐 거의 뭐 40달러대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지워줍니다. 하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워주는 게 낫겠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지워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지우고, 얘도 이 정도는 놔둬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지워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워터로 만들고, 그럼 벌써 훨씬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아직도 남겨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 정도로 하고, CL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CL에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다운 트렌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주에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주에 트레이딩 방향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GL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트레이딩이 좀 되는 편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S나 NQ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 이후에는 그 선물 트레이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인 마지막 주에는 CL도 트레이딩 아워는 그 마켓은 열지만 트레이더들이 휴가 가서 거의 트레이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 보겠습니다. ES 차트고요. 여기도 일단 지울 것 좀 지우고 시작할까요? 이런 애들은 당분간 쓸 일이 없죠. 하이드 해버리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는 아예 지워버리는 게 낫겠죠. 이 다음 트렌드는 아직 남겨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얘도 뭐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놔둬보죠. 그리고 얘는 이 두 개는 아직 작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ES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롤오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investing.com에서는 ES는 CL처럼 컨티뉴어스 차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물이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것들을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새로
다 다운 프라이스 채널과 이런 전저점들을 전고점들을 다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그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시면 이 어퍼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제가 19일까지 해드렸었죠.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올라가는 방향을 선택을 해서 갔다가 24일, 25일까지 올라간 정도로 끝났는데 결국은 다시 월요일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30일 날 다시 치고 올라갔고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아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죠. 30일 날은 막 치고 올라가다가 그리고 나서 다음날 12월 1일 날 걸쳐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퍼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지 받고 다시 더 빠지고 여기에서 컨펌이 됐는데 결국은 3950 라인에서 수목금 트레이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빠지긴 했는데 이전에 빠진 거에 비하면 조금 약하죠. 사실은 PPI 때문에 더 빠질 수 있었는데 더 빠지지 못하고 제한을 받고 그대로 끝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월요일에는 더 무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더 빠질 여지가 있다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여기 다운트렌드 채널을 이렇게 그렸었는데 여기에 새로 다운트렌드 채널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운트렌드 채널이 딱히 눈에 띄지 않지만 이 포인트 하나, 둘, 세 개까지 하면서 이 시점에서부터는 여기에서 또 다른 채널 하나를 더 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을 놓고 이 두 포인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운 트렌드 채널을 하나 더 만만하게 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프라이스 채널로서 작용을 하면 프라이스 채널이 이 근처에서 이 저항을 선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롤오버 된 다음에 이 다운 트렌드 채널과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채널을 동시에 놓고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이게 연장되어 있는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들에서도 뭐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위는 각도가 조금 다르지만 저항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 염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당연히 PPI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고 게다가 레이트 시전이 다음 주에 있죠. 레이트 시전까지 간을 보다가 레이트 시전 후에 더 빠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PPI가 나쁘다는 얘기는 CPI도 나쁠 것이기 때문이고 CPI 보고 그 다음에 레이트 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좀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NQ 보시죠. NQ도 마찬가지죠. NQ 여기서 11월 19일까지 보고서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움직였는데 ES 움직인 것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버릴 트렌드 라인들 다 지워버리죠. 여기서 얘도 있고, 얘는 남겨두고, 이 정도도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얘는 남겨두고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패러렐 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이 거의 패러렐하고, 그 패러렐한 안쪽에서 1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지지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테크니컬 여기에서 보시면은 도지가 나면은 방향이 바뀐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 나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드뭅니다. 이것도 도지 났는데 방향 안 바뀌었고, 여기도 도지 났는데 방향 안 바뀌었죠. 여기도 도지 났는데 방향 안 바뀌고, 도지 나서 방향 바뀌는 것은 그렇게 크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지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도지 났어도 방향이 바뀐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PPI에 영향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NQ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러셀 지수가 크게 빠진 걸로 오늘 보여집니다. 볼까요? 러셀 지수. 러셀 지수가 1.29%가 빠졌죠. 거의 한 30-40%가 더 빠진 것이죠. ES나 NQ보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패러렐 채널을, 다운 프라이스 채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 기존에 있던 프라이스 채널과 평행한, 패러렐한 프라이스 채널을 이렇게 이어서 더 붙이면 익스텐디드라고 봐야 되겠죠. 익스텐디드가 된 프라이스 채널이 여기에서 새로 생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점도 이 가운데 좀 두껍게 그려진 이 라인도 지지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새로 익스텐디드 된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의 어퍼 리밋도 지지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시면 11,491.25 이 라인이, 이 프라이스 레벨이 굉장히 스트롱한 레벨이 됐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미 전에 멀리서 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일단 참고로는 그려놨지만 별로 크게 스트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지지선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당분간 없어 보이고, 일단은 많이 위협을 받다가 10,000포인트 이상으로 다시 12,000포인트 정도 갔다가 11,000포인트 상태로 내려온 상태고, 전반적인 프라이스 채널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에는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새로 그린 파란색 선은 여기 2019년에 있었던, 2019년 7월 6월 이때죠. 6월이네요. 6월에 있던 고점을 여기에 새로 그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려놨었지만, 11월 9일 저점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고, 17,611 이 레인지가 지금 현재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악재가 없는 한 더 빠질 일은 없어 보이지만,
이미 시장에서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여지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제 여기도 지난 다른 것들처럼 지워버리죠. 또 지우고 얘도 지우겠습니다. 얘는 일단 놔둬 볼게요. 여기도 올라올 여지가 있다고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반등할 여지가 좀 있을까 했다가 큰일 FTX 사태로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해서 24,000 넘어까지 올라갔었죠. 25,000까지 올라갔죠. 25,0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빠졌고 계속 다운 트렌드 타다가 여기서 다시 정신 차렸죠. 2만대에서. 이제는 그 2만대가 17,000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7,000 라인을 이제 다음에 그릴 텐데 17,000 뭐 이 정도 되는데 17,000에서 다시 밑으로 빠지는 15,000, 17,000 그 사이 그 정도를 레인지로 보고 그렇다면 16,000을 하기에는 아직도 16,000은 좀 더 밑의 레인지죠. 그래서 16,500 정도를 놓고서 위아래로 스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트레이딩 자체는 벌어지고 있지만 리퀴디티도 많이 빠졌고 볼라틸리티는 뭐 볼라틸리티 죽은 거는 이미 보이시죠? 여기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얼마나 작은지. 이런 상황이라서 비트코인을 계속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딱히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3주 만에 해서 뭐 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도 좀 줄여서 하느라고 조금 루즈해지는 감이 있는데 다음 주에도 제가 마켓 모니터링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설정한 커뮤니티도 이제 좋은 글들로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마켓 코멘트 하는 그런 글들 내지는 뭐 마켓에 새로운 무슨 일들이 있을 때 코멘트 하는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뮤니티도 체크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